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달할 게 많아서 최대한 좀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12월에 빠진 사례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2018년도 트럼프가 사고 쳤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빠진 거 이외에는 12월에 웬만하면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올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경기 침체라는 덩어리 안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 세게 압박을 하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오늘 오후에 밀리면서도 61선은 어떻게든 지켜내는, 그러니까 이틀 전과 오늘,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하고 오늘 이틀 연속해서 이제 61선에서는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말 바꾸면 이게 깨지면 순식간에 와르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좀 방어를 했는데 제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이게 장중에 SK 하이닉스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 발목을 잡았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오후에 시장이 밀릴 때 이거는 오전 저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을 하이닉스로 만든 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1시부터 연결돼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오전장에 직수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합까지 끌어올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일본 이슈 내려오면서 일본 때문에 이제 이게 무산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 이전에 이제 발목 잡던 하이닉스에서 올리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전에 잠깐 붉어졌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주도권이 되느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보통 제일 나빴던 종목이 살아나는 게 분위기는 제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이 두 종목이 다 그런 역할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살아나는 게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최근에 가장 먼저 오늘 이슈는 두 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코로나 이슈 때문에 폭락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50 이하면은 부진한 건데 지금 30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 최근에 제조업 지표가 됐든 모든 지표가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주택 지표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하고 같이 그린 건데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지표가 꺾이면 나중에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되게 안 좋다. 근데 달리 보면 향후에 미국의 고용 시장도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표 나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오늘 코스피가 심하게 빠지지 않았고 이제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오후에 터져 나왔죠. 일본이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일본은 YCC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금리를 특정한 금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0.25%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YC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서도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잖아요. 예,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펼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이제 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금리는 인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걸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걸 못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한 겁니다. 그러니까 0.25에서 0.5로 상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이제 금리가 막히고 있던 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것과 동일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고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채권 금리도 동시에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 쪽으로 환율이 훅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고 채권도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채권을 팔고 일본 쪽으로 몰려가겠다. 막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오늘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본다라면 무조건 좋은 쪽으로 작용할 리는 없겠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쪽으로만 부각이 된다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사안 자체는. 그리고 0.5로 상향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0.5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본이 그 이상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요인이 되지 이게 뭐 일본으로 글로벌 자산이 대이동을 하고 뭐 그렇게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유동성 축소 이슈, 안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유동성 축소 이슈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 뭐 일본마저 긴축을 하네. 그러면서 일본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유발이 되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안이 오늘 이제 장중에 시장을 떨어뜨렸던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 이제 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그 월가에서는 일본이 요번에 아무 변화 안 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 이거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저거 손 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던 사안이라서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서 뭐 지속성을 갖는 그런 재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채권 금리 움직인 거 보세요. 이게 이제 3년물 금리가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600%가 폭등을 하는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어쨌든 뭐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요게 이제 금융시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죠. 그러니까 10시 반에 이미 1,400억 순매도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줄였다 늘렸다 그것만 이제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뭐 이렇게 주도적인 매도 주체도 없었어요. 예, 뭐 시장이 그냥 요란하게만 움직인 거죠. 근데 업종으로 보면 좋은 구도는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매도. 근데 순매도 1,030억인데 삼성전자 하나만 900억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그냥 지수 가지고 놀았구나. 이거 일본 요거 가지고 뭔가 파생 쪽에서 써먹었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쪽은 뭐 SDI, 뭐 LG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수 규모도 많지 않았고 뭐 지수에 영향력 있는 종목도 별로 없었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조금 외국인 삼성전자만 팔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보시면 ETF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날은 대체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물 종목이 아니라 ETF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날이 별로 재미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하드캐리 시켜서 지수가 올라가게끔 또 유발했던 것도 역시 또 외국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거래량 적은 걸 틈타 가지고 지수 가지고 좀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별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예를 들어서 뭐 YG는 팔면서 JYP는 매수한다든가, 오늘 그래서 두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좀 골라서 뭐 두산 테스나는 사면서 주성은 팔고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외국인들의 특징이었고, 기관도 뭐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게 매매했는데,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은 전부 다 그 기관들 매수 종목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빅테크주들, 미국 빅테크주들이 막 신저가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다 깨져버린 상태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빅테크, 성장주, 신흥시장 다 어렵잖아요.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데, 이게 이제 일본 저 변수가 금리를 끌어올린다. 근데 이제 저걸 일종의 이제 숏커버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더 골치 아픈데라고 이제 주저앉을 거냐. 오늘 미증시가 더 하락해버리면 오늘 61선 멀찌감치 가면서 시장이 더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어떤 정책, 달러화만 끌어내리고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덜 출렁거리면 또 의외로 지수가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달러와 채권 금리 변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하이닉스는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코스닥의 소부장은 또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내일 D-Day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내일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징주는 별로 없다라고 봐야 돼서 요거는 이제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텔레그램에서는 다 보내드린 건데, 그래서 여기저기 공유도 많이 됐더라고요. 코스피가 지금 6주째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7주 하락한 적은 없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2008년도 7월에 한 번 7주 하락한 적이 있었고, 근데 20년 동안 2001년도 이후에 7주 하락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6주 하락한 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주 이상 하락하면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높고, 그게 아니라면 연초에 되게 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하락 이후에 반등의 평균폭이 주간으로 한 3%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도 하고, 제가 또 ADR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오늘 같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오면 목요일이 ADR 과매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ADR 과매도라고 해서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그날이 저점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즈음이 이제 좀 과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좀 종목들별로는 좀 반등에 대한 어떤 관찰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추억의 시리즈. 이거는 되게 이것까지 알면 정말 오리지널 최강 아재라고 보셔야 되는데, 꺼벙이 로봇집바 이런 거 아실 정도면 사실 70년대 초반 아니면 60년대 후반 막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할 텐데, 하여튼 요런 어떤 만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콩콩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최강아재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옛날 최근 걸로 안에다가 최강아재는 몇 분이나 되실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카페에서 제가 이런 어떤 내용들 스팟으로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런 거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회원분들도 이런 것들 막 채권금리 왜 변했는지, 그다음에 일본 증시가 왜 빠졌는지, 이거 아래 거는 또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거거든요. 여기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좀 오셔서 이런 내용 보시면 되니까 한번 고릴라 리서치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1기 회원 모집 기간이니까 공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 뭐 또 이러다가 또 반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운 없지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뭐 수급주만 많이 봤다면 낙폭주, 뭐 실적 대비 못 간 종목들도 좀 봐야 될 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수하는, 또 관심 있는 종목의 범위를 좀 넓힐 때인 것 같습니다. 좀 종목들에 더 집중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